저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서 김정일 체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목숨을 걸고 이제 여기 한국에 와서 활동을 하다가 이인영이나 우상호한테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나 북에서 왔어. 이인영이를 어디서 만났냐면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만났습니다. 우상호는 어디서 만났냐면 저기 강남 신사동에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나 북에서 왔다 그랬더니 한번 좀 어떻게 같이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하랍니다. 조용히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나고. 그 당시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 하는 놈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사파 또는 그 운동권 애들 북한의 명단이 다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뭐 혹시 뭐 주사파 아니면 친북, 종북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뭐 누구겠다. 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북한에는 그 명단이 아주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1995년도에 9월 달에 두 번째 2차로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이 있었습니다. 침투한 간첩이. 스님으로 위장한 간첩을 북한에서 난파된 간첩을 접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데리고 들어와라. 충청도 충남 저기 그 부여에 있는 정각사라고 하는 작은 절이 있습니다. 스님이니까 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접선을 이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했는데 그 절에 이 양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저 국정원이나 경찰 수사관들이 가서 이제 몰래 잠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들어갔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뭐 와당탕 총격전이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제가 권총을 휴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격전이 붙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뭐 보니까 뭐 새까만데 뭐 저희가 뭐 권총 요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뭐 게임도 안 되겠고 해서 도망가면서 이제 총격전을 하다가 저는 총에 맞아서 잡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데리고 왔던 조원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는 3일 만에 현장에서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총격전을 하다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 형제는 다 수용소로 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체제에 충성하면 제가 정신병자죠. 그래서 저는 안 되겠다. 내가 오히려 저 체제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고요. 사실은 제가 손 들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 총에 맞은 줄도 몰랐어요. 그냥 총격전을 하면서 도망가다가 그냥 팍 거꾸로 쟀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잡히더라고요. 자살을 해야 되겠는데 다 포승줄에다 묶어가지고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 몸에는 독약 앰플이 있었습니다. 그거 깨물면 죽습니다. 그것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자살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제 조사를 받고 살면서 하루아침에 제가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북한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요즘에 간첩단 사건들이 이제 여러 군데서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북한은 이제 북한이 노리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김정은 체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뭐 적화통일이라고 어렵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김정은 노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북한의 목적입니다. 김정은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되고 김정은이 살려고 그러면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김정은 그 고모부 장성택 죽는 거 봤죠? 북한은 그런 체제입니다. 뭐 6.25 때 무슨 저 백마고지 전투에서 아무리 큰 공적을 세워도 김정은이가 쟤 죽여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게 북한입니다. 그렇게 독재 체제인데 그 대한민국 모든 전체를 다 김정은 체제로 만들고 김정은 노예로 만들겠다 하는 게 북한의 목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작도 하고 또 회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했던 일의 목표 자체가 김정은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 침투해서 대한민국 내에 북한을 옹호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또 북한을 위해서 활동하고 싸우는 그런 그 전위 세력 집단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목표를 달성을 하자면 이런 그 기구가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노동당 내에 큰 조직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통전부하고 문화교류국이라고 있는데, 통전부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 통일부하고 회담할 때 나오는 애들이 다 노동당 통전부 애들입니다. 뭐 저도 아는 친구들이 있는데, 걔네는 주 목적이 통일부하고 회담하는 게 아닙니다. 회담하는 거는요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이거 한 끝에 조금 있고,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냐면 대한민국의 소위 통일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죠. 뭐 범민련도 있고 뭐 이런 좌파 단체, 친북 단체들을 조종하고 관리하는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일본의 조총련도 있고, 미국 가면 뭐 재미동포 단체라고 또 재미동포 전구연합 같은 조직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통전부가 관리를 해요. 옛날에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89년도에 임수경이가 북한에 갔었잖아요. 그 임수경 같은 애들을 다 통전부에서 관리를 합니다. 뭐 문익환 목사도 갔었잖아요. 황석영이도 가고, 이런 사람들을 다 통전부에서 관리를 하고요. 여기 그 민간 단체들 다 들어가면 통전부 애들이 다 나와서 관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통전부가 하는 일이고, 이 문화교류국이라고 하는 부서가 바로 제가 있던 부서인데, 이 부서는 뭐냐면 언도에서만 활동을 해요. 오픈을 안 시키고 이 뒤에서 밑에서,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저 같은 공작원들을 침투시켜서 간첩들을 포섭하고 여기다가 간첩망을 부식하고 만들어 놓고,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배후 조종하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뭐 민노총에 들어가 있던 애들 창원 간첩단, 제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 해가지고 막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제가 있었던 부서에서 한 겁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은 못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이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주 등장을 해요. 북한 그 공작부서에 그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에 가서 여기에 있는 애들 데리고 불러내다가 이제 만나서 뭐 교육도 하고 돈도 주고 해서 들여보냈는데, 이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의 이제 문화교류국 국장입니다. 국장이면 장관급입니다. 격술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태권도, 유도, 합기도, 뭐 호신술, 잡기까지 다 들어가는 건데, 이런 거는 매일 1시간 반 내지 3시간을 합니다. 매일 4년 동안 매일 해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우리 저 태권도 학원에 애들 한 1년만 보내도 뭐 몇 단씩 올라가죠. 저희는 4년 동안을 진짜 사람을 상대를 죽이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칼로 찌르고 뭐 사람 때려가지고 죽이는 훈련을, 그거를 4년 동안을 하면 그야말로 인간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졸업시켜서 공작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원으로 또 오면 훈련이 다 끝나냐? 그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고향이 이제 황해도인데, 제가 지금 말투가 어디 말투입니까? 서울 말투죠. 예. 저는 사실은 황해도지만 서울 말을 배워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지금 사진이 이게 4명이 사진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기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사람들이고, 양쪽에 있는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은 충청도고요. 요 가운데 2명은 이제 경기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저 어디 사람이냐면 천안 사람이에요. 78년도에 저 홍도에 여름에 그 피서 갔다가 거기서 납치된 사람들이에요. 요 저 가운데 있는 둘은 이제 경기도 평택 사람들인데, 이 양반들은 이제 서해에 놀러 갔다가 이 양반들도 그때 납치됐습니다. 60년생들이에요 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77년도 8년도 그때 당시에 납치돼 갔는데, 왜 납치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6.25 때 월북한 사람들이 주로 공작원을 했는데, 이 양반들이 연세가 많아지니까 공작원 역량을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북한 사람을 쓸 생각을 못했었나 봐요. 왜냐하면 이 북한 사람들은 여기 말과 문화도 모르니까
이 양반들을 어떻게 교육을 할지 이제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납치해다가 공작원으로 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서 맨날 울고 집에 보내달라고 그러고 뭐 훈련을 시켜도 뭐 제대로 못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거기다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납치해갔는데. 그러면 이제 뽀록 나니까 못 보내고 거기다 놓고 우리한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친구들한테 뭐 교련도 배우고요,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고. 이게 완벽하게 하려면 뭐 대한민국의 그 한국 노래, 뭐 그 다음에 뭐 드라마, 그 다음에 국회의원 이름 다 알아야 되고요. 노래도 뭐 한 200~300곡은 부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누구든 만나서 뭐 얘기하면 이거 한국 사람이 맞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저기 지금 그림, 저기 그 사진을 보면 저거는 이제 평양 교회에 그 무슨 사진이냐면, 이런 산에다가 터널을 뚫어놨어요. 산중턱에다 터널을 쫙 뚫어놔가지고 한 1km 정도 뚫어놔가지고 그 안에다가 한국의 거리를 쫙 만들어놨습니다. 슈퍼마켓, 뭐 문방구, 저 다방, 쫙 만들어놓고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우리 그 촬영 세트장처럼.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시설마다에 한 사람씩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납치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월북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터널 앞에 가서 입구에 들어갈 때 이제 돈을 받습니다. 한국 돈을. 그럼 들어가서 실제 돈을 쓰면서 사용을 해보는 거예요. 뭐 아주머니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러고. 아니면 여기 뭐 빵 하나 주세요. 그러고. 그럼 나올 때 계산하고 나오고. 북한하고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실습하는 실습장을 터널에다 뚫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만큼 북한은 이 대한민국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 그 다음에 뭐 무전이라든지 무전을 받아갖고 해문을 하는 이제 암호 해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 교육을 이제 받는 그런 훈련을 하고요.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97년도에 1997년 2월 달에 저기 경기도 분당에서 이한영이라고 하는 그 김정일의 처조카가 암살당했습니다. 그때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97년도에. 그때 그 97년도에 와서 그 이한영이 암살하고 간 암살범이 누구냐 하면 제 대학교 1년 선배입니다. 선배인데 이 양반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저는 95년도에 나와서 두 번째 나와서 잡혔는데 제 1년 선배는 97년도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년 훈련 받았다고 해서 다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10년 정도 이상 된 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서 뽑습니다. 어떤 사람을 난파시킬 건지. 정말 뭐 여러 가지 훈련이나 교육이나 또는 어떤 그 사람들하고의 신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를 봐서 품성이 이런 걸 봐서 확실하게 할 사람들을 이제 거기서 뽑아가지고 그 뽑은 사람들을 가지고 1년 내지 2년은 또 준비시킵니다. 여기 한국에 나오려면. 뭐 최소한 6개월. 그냥 뭐 덜렁덜렁 해서 야 빨리 갔다 와 훈련 받았으니까 이거는 도대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준비를 시키냐. 제일 중요한 거는 신분을 어떻게 세탁할 건지. 좀 북한 놈인데 한국에 나와서 활동하는 동안에는 북한 사람의 제 옛날에 그 곽씨를 갖고 활동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실제 살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임무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인영이가 뭐 어디서 뭐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다. 국회에 가서 어떻게 만나지 걔를? 이런 것들. 만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이 사람을 포섭해서 포섭한다면 간첩망을 어떻게 만들고 간첩망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북한과 연계 연락을 어떻게 할 거냐, 인터넷으로 할 거냐, 무전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 다 교육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상시 상황, 돌발 상황. 예를 들면 뭐 가다가 저도 경찰 검문 여러 번 걸렸거든요. 청량리역에서도 걸렸고 뭐 가다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90년에 오니까 90년 95년에 경찰관들 지나가면 그 승인했다가 죄송하지만 신분증 좀 봅시다 그러고 그러면 좀 신분증 줘야지 어떡합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면 신호조에 다 가고 그냥 좀 가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 몇 번 당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대로 걸렸다. 경찰이 뭐 손목 잡고 가자 그런다. 끌고 가려고 그런다. 그럼 끌려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드려 패고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제가 잡히지 않으려면 죽지 않으려면 상대를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경찰 예를 들면. 그래서 뭐 경찰도 뭐 때려서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죽일 거냐? 그래서 만년필을 하나씩 갖고 나옵니다. 파카만년필. 파카만년필은 뭐냐면 독총이에요. 이놈을 쏘면 5m 이내까지는 사람이 죽어요. 딱 한 발짜리. 파카만년필을 딱 돌려가지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 딱 소리 나면서 총알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이게 독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서 한 5분 만에 즉사합니다. 그 다음에 독침도 갖고 오고 독침은 볼펜처럼 생겼습니다. 이거 딸깍딸깍 하는 거. 그냥 대고 쑤시면 그냥 그게 이제 또 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기다 휴대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비상시 상황이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 그걸 완벽하게 준비를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왔냐면 혹시 이제 진남포 쪽 그 고향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남포 그 항에서 그러니까 대동강 저 하류에서 공작선을 타고 황해를 통해서 이제 그 중국 영해 쪽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영해에 들어가서 쭉 남하를 해요.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산동반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중국 그 항에 들어갑니다. 걔네들 항에 들어가서 그 항에는 이미 북한 그 상선이 와서 서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중간 보급을 해주려고 상선 옆에다 대고 뭐 제일 중요한 건 기름, 그 다음에 물 이런 것들을 다 중간 보급을 받고 거기서 이제 타이밍을 보다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 밑에까지 제주도 남단 공해상으로 쫙 해서 동진을 합니다. 그러면 제주도 남단 공해상까지 들어와요. 거기에서 이제 제주도 남단에서 이런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런 무기들이 다 장착이 되어 있어요.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배를 타고 이제 제주도 남단까지 와서 거기에서 이런 반잠 수정을 배 밑창에서 꺼냅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배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명 자선이라고 하고 큰 배를 모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배 밑창에서 배를 다시 꺼내 가지고 환승을 합니다. 환승을 해서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오냐? 그 해안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 수제선 해안선으로부터 약 한 1km 전방까지 들어와요. 1km 전방까지 들어와서 저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스킨스쿠버 다이브를 공기통 메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안에 상륙하는 육지로 상륙하는 그런 방법으로 침투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90년에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제주도 서귀포 칼호텔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칼호텔 앞으로. 두 번째 들어올 때는 어디로 들어왔냐면 제주도 성산 일출봉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산 일출봉 오른쪽에다 놓고 옆에 그 온평리라고 하는 작은 그 어항이 포구가 있는데 그 앞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이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는 신분을 확실하게 까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작 방식이 변했고 여기에 있는 이 남자 이 친구가 바로 제가 1차 때 들어와서 90년에 들어와서 포섭했던 사람입니다. 황인호라고. 황인호가 이제 어떤 양반이냐면 80년 사북 사태 있잖아요. 거기에 주무자입니다. 그래서 그 문재인 정권 때 그 저기 뭐냐면 그
사북 그 탄광에 그 만든 뭐 강원랜드 있죠. 카지노 거기에 그 아마 그 이상가 감상가로 내정됐다가 언론에서 뭐 간첩을 그걸 시키냐 그래 떠들어가지고 그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황인호가 바로 제가 포섭에서 여기다 만들어 놨고, 저 양반은 제가 북에 갈 때 데리고 갔었어요. 평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다 훈련을 시키고 다시 내보냈죠. 그런 이제 조직이었고요. 몇 가지 제가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간첩단을 만들면 간첩들을 다 북한으로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북한에 가서 김일성도 만나게 해주고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켰는데, 요새는 그거보다는 해외가 더 편하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남아 쪽으로 다 불러냅니다. 동남아는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캄보디아 이게 친북 국가예요. 공산국가고요. 그래서 북한 애들이 거기서 나가서 활동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불러내는데, 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관광지입니다. 뭐 공산국가라서 못 갈 수는 없잖아요. 안 갈 수는 없는데, 그래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해외에서 주로 이제 애들을 만나서 교육하고 거기서 돈도 주고 그렇게 해서 들여보내는 그런 특징이 있다 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작을 하는데, 옛날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저희 때에는 뭐 무전기 주고 막 그랬어요. 요새는 다 인터넷으로 합니다. 첨단화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간첩들한테 뭐 임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더라고요. 예. 너무나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없는 범위까지, 뭐 어떤 간첩한테는 뭐 조선일보 폐간 투쟁해라. 이게 도대체 뭐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오염수 반대 투쟁을 해라. 저 시골에 있는 간첩들한테 그런 임무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잘 맞지 않는 임무도 주고 있다. 그런 경우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간첩 활동의 그 방향, 중심 방향이 어디로 가 있냐? 노동자한테 가 있습니다. 민노총, 그 다음에 한국노총, 요런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진보당, 진보정당, 얘네들을 포섭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간첩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제가 간첩단 사건이 일어나면 반드시 제가 갑니다. 가서 증인을 섭니다. 이놈들을 이제 간첩이라는 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인을 서는데, 가서 보면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얘들이 간첩 활동을 한 게 맞느냐 틀리냐. 이거는 보통 인정이 돼요. 이 증거들이 많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얘네들이 만든 조직이 간첩단이 맞느냐, 반국가 단체가 맞느냐. 이건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이걸 인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간첩단은 조직이 어떻게 돼 있다는 실체가 없어요. 뭐 누구 뭐 우리 위원장님처럼 위원장님, 사무국장님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얘 책임자, 나는 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구두로. 이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판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재판을 제가 갈 때마다 굉장히 제가 불만스러워요. 저 판사는 도대체 저놈은 어느 국가 국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도 북한은 뭐냐? 김정은 체제, 김씨 체제를 유지할 거다. 3대 세습 체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공작을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체제를 한국까지 확대하겠다 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대남 공작을 할 거고요. 그걸 위해서 이 대한민국 내에다가 간첩망을 만들고 이거를 확대하고, 사실 지금까지 간첩망이 몇 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세 발의 피입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걸 계속 할 거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걔네들이 뭐 잠수함 이런 것도 침투시키고 뭐 무장공비 침투시키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거고, 특히 이제 사이버 테러,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있지 않습니까? 암호화폐 이제 가지고 가는 그런 도둑질하는 그런 행위도 앞으로 계속해서 적화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도 공작을 할 거다. 앞으로 저는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북한을 붕괴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제가 이제 북한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탈북자들도 많이 알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저는 여기 간첩들 몇 놈 잡는 것보다 저는 그걸 무너뜨리면 이게 다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일을 하려고 지금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신다면 좀 저를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